해리스 부통령, 아빠는 인도계, 엄마는 흑인.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보면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또 아메리칸 드림, 또 미국의 어떤 초강대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미국의 힘인 것 같고. 근데 트럼프는 왜 이런 미국의 힘을 이렇게 부정적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파보세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포린 어피어런스, 미국의 좀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 잡지죠. 포린 어피어런스에서 바라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포린 팔러시,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벤스의 일방주의적 망상이라는 포린 팔러시에 게재된 7월 24일자 컬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스테판 월츠 7월 24일자 포린 팔러시의 기관 칼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이 초래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기 거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스테판 월츠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이 세계에서 미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은 그저 미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사회주의권이 90년대 초에 분과한 이후에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거의 대등한 입장에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터키까지 여러 국가가 스스로의 입장을 정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을 이용할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스테판 월츠 교수가 트럼프의 현실주의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 근시안적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위에 큰 손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그 정책은 미국의 노동자 그리고 산업을 불공정한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수정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제안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도록 모든 수입품에 관세, 지금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압력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스테판 월츠 교수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나 또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게 관세 부과 같은 이제 보호주의 정책이 사실은 이렇게 중산층이나 또 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사실은 알려져 있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이론이나 과거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월츠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테판 월츠 교수는 무역 제한이 특정한 어떤 좁은 상황, 예를 들면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보호라든가 이러한 좁은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이 해가 된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경제학들의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혁신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나라는 무역 장벽을 줄이고 싶어하고
경쟁을 두려워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상품을 배제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전반적인 대규모 관세 요구는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의 리더들에게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월츠 교수,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이렇게 외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 다른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 당연히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겠고요. 이는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세계 경제 성장을 더욱 낮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미국이 더 약해지고 대부분의 미국인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판 월츠 교수가 걱정하는 게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이제 이민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풍요에 이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기여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장기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생각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 미국의 그 이민이라는 것이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네.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일본, 독일이 모두 인구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미국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이민에 있고, 이러한 이점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등 수많은 성공적인 기업의 설립자가 이민자이거나 아니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들의 충성심을 얻는 미국의 능력이 바로 미국이 건국된 이후 계속적으로 작용한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그 이민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힘의 원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아빠는 인도계, 엄마는 흑인.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보면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또 아메리칸 드림, 또 미국의 어떤 초강대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미국의 힘인 것 같고. 근데 트럼프는 왜 이런 미국의 힘을 이렇게 부정적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 트럼프. 그래서 진심이 뭐요? 정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네, 진심인 것 같습니다.